산업곤충학이라고 하는 것은 곤충 중에서 일명 돈이 되는 곤충을 산업화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이 되지 않는 곤충이 있고 돈이 되는 곤충이 있느냐라고 반문을 한다면 당연히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돈이 된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 인간의 포커싱을 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산업화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것,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얻어내는 것만을 산업곤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는 일명 이제 유용곤충들,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곤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소위 유용한 곤충을 익충이라고 하고 해로운 곤충은 해충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 돈이 되는 것, 판매할 수 있는 것 또는 가공할 수 있는 것, 이게 내리를 딱 스칠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매미가 우리에게 과연 산업곤충이 되느냐? 아직까지는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들어보니까 군뱅이가 간에 좋더라, 신장에 좋더라, 혈전에 좋더라 하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군뱅이는 그럼 산업화할 수 있겠느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곤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정의는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곤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산업곤충이냐 아니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곤충의 테두리 속에는 우리가 약용, 식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벌 있죠. 벌이 여러분들 하우스, 소위 수박, 참외, 딸기 이런 것들을 재배할 때 그 안에 투입하는 곤충이 있어요. 그 곤충이 주로 벌이죠. 벌 중에서도 호박벌이라고 하는 애가 일을 잘합니다. 수분을 잘 시킨다는 거죠. 꽃가루를 잘 옮겨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산업곤충에 포함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곤충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산업곤충은 또는 통상적으로 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 어떤 걸 가지고 하느냐, 대체적으로 다리가 있는 그리고 마디가 있는 곤충들, 이것을 마디 절자를 써서 절지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지동물에는 지구상에 약 100만 종이 서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더 세분하면 우리가 생물을 분류를 할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을 크게 동물과 식물 그리고 미생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미생물은 통상적으로 이 카테고리 안에 넣지는 않고 따로 분류를 하는데, 가장 분류의 최소 단위가 뭡니까? 종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 종, 속, 과, 목, 강, 문, 개. 개 하면은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산업곤충에 포함되는 애들은 절지 다리가 있는, 그죠? 대체로 다리가 있는 절지 동물 문에서 분류를 합니다. 문, 개니까 개 다음에 동물계, 식물계 아래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디가 있고 다리가 있는 동물들을 주로 우리가 산업곤충, 유용곤충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각각강이라는 애가 있어요. 크루스테시아라고 하죠. 크루스테시아. 도흉부와 두부하고 흉부, 머리하고 가슴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복부, 배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콧, 눈 한 상이 있고 두 상에 이렇게 앞에 보면 요렇게 더듬이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귀뚜라미를 본다든지 메뚜기를 본다든지 하면 뭔가 요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게 더듬어서 간다 해서 더듬이, 어떻게 보면 일명 안테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턱다리 3쌍, 가슴, 다리는 5쌍, 그 다음 배에는 또 다리가 있어요. 이건 4쌍, 복부는 여러 개의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가 새우, 가재, 게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는 거죠. 요게 갑각감.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껍질이 좀 두껍고 딱딱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 다음 거미강이 있어요. 거미강은 말 그대로 거미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초가집 그대로 방치해두면 며칠 지나지 않으면 거미가 줄을 치고 네트를 만들죠. 거기서 날아다니는 해충들을 또는 익충들을 잡아먹기도 한다. 나비까지도 잡아먹죠. 그리고 논밭에 가면은 작물이 자라고 있으면 그 작물에 농약을 안 치고 하다 보니까 거미들이 많이 있더라. 또 거미 줄만 주로 보이죠. 그래서 거미는 주로 이제 고식 먹을 때, 그러니까 네트에 거미줄에 걸린 그 먹이를 먹을 때 주로 이제 나와서 섭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미강은 가슴, 머리 가슴과 배로 구분이 되고 네 상의 다리가 있고 혼눈이고, 얘는 거미하고 정갈. 정갈은 여러분들 우리 이 한반도에서는 정갈이 없죠. 없는데 아열대나 열대지방, 그러니까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가면은 이 정갈이 많이 있죠. 자, 그 다음 유조강이라고 합니다. 오니소프라. 부드러운 몸이고, 이거는 몸 자체가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관절이 없는 부속지, 체질적으로 배열된 신관 근육성의 체백이 있고 곤쟁이라는 애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족강, 말 그대로 마늘 다자의 발족자입니다. 발이 많은 게 딱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진해가 나오죠. 진해류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것은 두부와 머리와 흉복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원시적으로 혼눈이고 한 상의 더듬이, 9상 이상의 다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진해나 노래기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곤충강에 가보면 인섹트, 그 곤충이 영어로 하면 인섹트라고 그러죠. 인섹트는 인섹타 강. 우리가 분류할 때 종속 과목 강문계 했죠. 문 하위 단계가 강입니다. 그죠? 그래서 곤충 강. 얘들은 몸은 머리, 가슴, 배로 구분하고 한 상에 더듬이가 있다. 그죠? 한 상에 갯눈이 한 개에서 세 개의 혼눈이 있고, 세상으로 된 좌우로 난 다리가 있다. 그 다음 날개가 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날개가 보면 여러분들 요렇게 하나가 긴 게 있고 그 속에 작은 게 있는 게 있고, 하나가 앞에 있는 게 있고 하나가 약간 뒤쪽에 있는 게 있어요. 주로 겹쳐서 하나가 큰 게 있고 그 속에 작은 것들이 통상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 곤충강의 특징이다. 다리는 6개, 벤테를 하고, 벤테를 한다는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벤테를 못하죠. 포유동물은 벤테란 게 없어요. 왜? 태어날 때 알로 안 태어나요. 태어날 때 그냥 바디 그 자체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젖을 먹고 자란다. 그러면 이게 형태의 변화가 없어요. 사이즈의 변화는 있지. 그런데 알로 태어나는 것들은 어때요? 알이 껍질이 깨어져서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죠. 예컨대 굼벵이를 예를 들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알이죠.
아주 조그만 알이다가 요게 뭡니까? 껍질이 깨지면서 개미 같은 그런 일령이 태어나고 껍질 벗고 또 벗고 또 벗고 해서 3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꼬치를 짓죠. 누이처럼. 그 안에서 다시 뭘 합니까? 변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이하고 똑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잠자는 기간, 변태 횟수만 다를 뿐이지 형태적으로는 똑같이 변태를 한다. 그래서 나중에 그 꼬치 속에서 나오면 뭐가 됩니까? 성충이 되어서 날아다니죠. 그때 암수가 맞면서 교미를 한다는 거죠. 교미를 하면 한 마리의 암컷이 알을 80개에서 100개까지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적으로 얘기하면 알을 80개, 100개 놓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10개밖에도 못 놓는다. 환경 조건이나 먹이 조건이 안 맞을 때 그렇다. 그래서 동물은 우리가 먹이를 사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료, 우리가 주는 것을. 식물은 비료죠, 주로 통상적으로. 그래서 식물은 기른다를 재배한다라고 하고 동물은 기르는 것을 사육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곤충의 위치를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맨 좌측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정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지만 정갈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자주 보는 진해, 그 다음 여기 메뚜기죠. 메뚜기. 그래서 이게 이제 분류상으로 보면 정갈은 거미목에 속하고 진해는 순각강이라고 합니다. 강 속에 종속, 과목, 강, 문, 개 할 때 그죠? 그 다음 이것은 곤충강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거미가 있어요. 이 거미는 거미목, 종속, 과목, 그러니까 강 하위 단계죠. 아래 단계 거미. 그 다음에 여기는 삼엽충. 지금은 거의 없죠. 중생대, 쥐라기 때 많이 나왔죠. 공룡하고 이런 애들처럼. 근데 지금 벼 재배하는 논에서도 지금 중생대에 번성했던 투구새우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느냐? 사라졌느냐? 우리가 농약을 많이 치고 하다 보니까 사라졌던 것 같은데 친환경을 하니까 다시 살아난다. 그럼 어디인가에 생존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생긴 애들, 이 투구새우 같은 이 삼엽충, 이런 애들이 여기에 우리가 분류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아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종속, 과목, 강, 문이죠, 그죠? 개 했는데 목을 더 세분화해서 그 아래 단계로 나누었을 때 목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종 얘기를 하죠. 가장 하위 단위를 종속 스페시스 하는데 서브 스페시스, 그러니까 종을 더 하위 단계로 쪼갰을 때, 나누었을 때는, 분류했을 때는 아종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유조류, 아까 설명을 했죠, 그죠? 유조문이다. 종속, 과목, 강, 문, 개 했죠, 그죠? 그래서 유조문에 포함된다. 그래서 절지 동물문에 개통도가 이렇게 그려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제 보면 원시 환행동물, 원시적으로 생긴 환행 둥근 동물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동물 개죠, 그죠? 여기서 시작해서 둥근행의 환행동물 하면은 지렁이가 대표적이다. 환행동물, 유조문, 절지동물문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이렇게 거미목, 정갈 이렇게 가고, 대하가문에서는 삼엽충이 가고 곤충, 진해 이렇게 분류가 된다. 분류학적으로 그러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순차적으로 내려봤을 때하고 개통도를 봐서 고대부터, 옛날부터, 위에서부터 역으로 구분해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곤충의 위치를 놓고 보면, 위치라고 한다면 뭐 어디에 사느냐 위치가 아니고 이 동물계에서 또는 식물계에서 지구상에서 분류상으로 형태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자하는 거죠. 그러면 알수록 포다라고 했죠. 절지, 마디절, 손가락 지자죠. 그러니까 손가락 마디가 얼마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관절하고 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척추가 없는 무척추 동물입니다. 사람은 척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척추 동물이냐 무척추 동물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척추가 없는 동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섹트, 곤충이라고 하면 이 의미는 이는 안쪽에, 안에, 그리고 섹트는 부위, 나누어져 있는 부위, 뭐 섹트, 이 섹트, 저 섹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나누어져 있는 또는 말이 이런 말이다 하는 거죠. 라틴어로 인섹템이 어원이다. 그 다음 지구상 동물의 종류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약 120만 종이 있어요. 엄청나죠. 120만 종은 우리 인구가 지구상에 약 80억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우리 인간 자체만 놓고 보면은 한 종이죠. 인간의 한 종이 80억 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동등하게 전부 똑같이 있다고 가정하면 120만 곱하기 80억 하면은 언카운터블이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미생물은 물론 뭐 엄청나게 더 많겠죠. 그래서 고위 동물 중에서 위로 우리가 인간이 먹이 사슬로 보면 가장 최상위 동물이잖아요. 최상위 동물에 있는 우리 인간이 80억 명이라는 이것은 다른 동물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80억. 그래서 인간이 가장 고등하다.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빌딩을 짓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하는 문명을 급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물이다. 다른 동물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다. 또 두 발로 걷는다. 그죠? 새로운 아이디어, 공동체 의식, 국가 형성, 사회,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볼 때는 일반 동물들처럼 먹이 사슬에서 그냥 최상위의 동물이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가치가 있다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 돼. 그러면 코끼리가 예를 들어서 80억 마리 되느냐, 기린이 80억 마리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가장 고등하면서 가장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인간이 고등 최상위 동물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모든 영화랄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위 동물에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악 영향을 미쳐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 지구온난화가 가장 문제고, 인간이 모든 농약이라든지 비료 다 개발해서 사용 다 하죠. 자연을 다 해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약 한 120만 종이 되는데 그 중에서 100만 종 정도가 마디가 있는 절지동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절지동물문에 속한다. 그 중에서 이제 곤충에 포함되는 곤충강이 약 90만 종이다. 그러니까 전체의 5분의 4 이상이 절지동물의 곤충강에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종수와 곤충을 구분하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더 상세하게 이제 보시려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 곤충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은 여기서 보면
맨 앞쪽에 이게 소위 머리입니다. 곤충은 머리를 안 하고 대가리를 하죠, 그죠? 대가리. 그 다음 뭡니까? 요게 가슴이죠? 네, 가슴. 그 다음 배, 몸통이죠? 그 다음 꼬리인데, 이 꼬리는 곤충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주지 않고 그냥 몸통 안에 붙어 있는 걸로 설명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하고, 이제 몸통에 이렇게 다리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날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 메뚜기의 전형적인 모양인데, 메뚜기 한번 보세요. 다리가 허벅지가 장난 아니죠? 단단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메뚜기 구워 먹을 때 요 부위가 제일 맛있었죠, 그죠? 조금 악랄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메뚜기 다리가 여기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프할 때 보면은 상당히 아주 한 1m 정도까지 푹 뛰어서 갑니다. 이 다리 근육이 그만큼 발달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머리, 대가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딱 보이는 게 겹눈이 딱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눈.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쪽이 이마. 이마 방침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요게 이제 입술입니다. 입술 턱이고 요 아래는 이제 작은 턱, 아랫입술 요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소위 안테나 더듬이입니다. 이게 이제 딱 요렇게 뿔처럼 나 있죠? 나 있어 앞에 이제 눈으로 이래 보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더듬이로 온도 차이나 요걸 이용해서 앞에 뭔가 있다 없다를 감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요게 감지를 하는 더듬이다, 소위 안테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다리는 요게 이제 앞다리고 가운데 다리, 요게 이제 뒷다리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앞다리만 있고 뒷다리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거는 메뚜기의 전형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몸통에 보면 얘들이 숨을 어디를 쉬느냐 웃깁니다. 아까 입이 있었죠? 여기 배에 있습니다. 배 모양의 숨구멍이 있어요. 곤뱅이도 똑같은 요런 그 배에 숨구멍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입으로 숨 안 쉬는 것 같은데 한번 배에도 숨을 쉬고 요 호흡기를 통해서도 숨을 쉽니다. 여기 이제 숨구멍이 다 있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꼬리에는 이제 꼬리털이 있더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요게 앞날개, 요게 뒷날개입니다. 위치상으로 보면은 조금 떨어져 있죠, 그죠? 조금 이격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앞다리, 앞날개 있고 뒷날개 있고 이 앞날개는 큽니다. 아주 크고 뒷날개는 조금 작고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리도 지금 요거는 그냥 형태적으로 이렇게 나타냈지만 우리가 논에서 노는 애들이 있어요. 논에서 노는 물장난 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애들 중에서 다리가 그냥 물에 딱 대면은 물하고 이렇게 물에 빠지는 게 아니고 물 위에 그냥 떠. 우리의 튜브처럼. 그렇지 얘는 그냥 헤엄쳐 다녀. 그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우리 지금 바다나 강에서 뜰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 로봇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아파트라든지 빌딩 건물이 있으면 우리 맨손으로는 이렇게 못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이 곤충의 다리 형태나 이 발 형태를 보고 여기다가 까칠까칠하는 그런 걸 만들어서 뭘 한다? 아파트 벽을 오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낙하산이라든지 다양한 재료로 이게 사용되었던 그 원천이 어디냐? 이 곤충에서 시작된 거예요. 곤충을 잘 연구하다 보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낙하산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배까지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곤충을 볼 때 우습게 보지 말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형태적으로는 그렇고 뭐 이제 SS입니까? SS전자에서 이제 과거에 직원을 채용했는데 한 사람이 곤충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뭐 전자계열도 아니고 뭐 공대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이제 면접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저는 뭐 전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곤충 소리는 뭐 한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다 판별하되 기쁠 때, 슬플 때, 뭐 곤충별로 내는 소리들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런 소리들을, 곤충의 소리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전화기 벨 소리 있죠. 알람부터 시작해서 전화기에 다양한 소리들이 수십, 수백 가지가 있죠. 거기에 곤충의 소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용도가 다양한 것이 이 곤충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곤충을 볼 때는 우습게 보지 마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곤충의 머리, 소위 헤드를 보시면 먼저 시각을 담당하는 게 갯눈과 혼눈. 아까 눈이 있었죠. 눈. 거기에서 이제 시각을 담당한다 했는데 실제 감각을 느끼는 것은 더듬이, 촉각입니다. 안테나에서 감각을 느낍니다. 그리고 음식을 맛보고 먹는 이틀을 갖고 있다. 겹눈은 수많은 작은 난눈들이 모여서 연합한 눈으로 물체의 생김새와 색을 바라본다. 반면에 혼눈은 곤충 종류에 따라서 0에서 3개를 가지고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뭐다? 혼눈이다. 이에 비해 더듬이는 주로 냄새를 맡아 사물을 인식하는 역할을 한다. 꽃의 꿀이나 먹이 냄새뿐 아니라 동료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 신호인 페로몬의 향도 맡아서 몸이 반응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뭐다? 주름이다. 더듬이다. 그래서 더듬이가 그냥 안테나처럼 서 있지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혼눈, 요게 더듬이입니다. 겹눈, 그 다음에 여기 촉수라고 합니다. 수염, 앞다리,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다리, 요건 뒷다리. 요거를 정식 명칭은 넓적다리라고 하고, 근데 요건 종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앞날개, 뒷날개. 이제 산란은 어디로 하느냐? 여기 산란관이 있어. 알을 놓는 관이. 여기로 산란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머리, 그 다음 가슴, 배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상세히 들어가면 가슴입니다. 소락스라고 하는데 가슴도 앞가슴, 가운데, 뒷가슴 이렇게 세 분에서 세 가지 가슴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각 판질은 한 쌍의 다리가 있다는 거죠. 여기 가슴,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의 배면에는 각각 한 쌍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여기 요거죠. 가슴은 곤충의 움직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걸을 때 설 수 있는 다리와 날 때 서는 날개가 모두 어디 있다? 이 가슴에 다 있다. 다리는 각 가슴 마디마다 각각 한 쌍씩의 다리를 갖고 있다. 앞가슴에는 앞다리, 가운데 가슴에는 가운데, 뒷가슴에는 뒷다리가 나온다. 각각의 다리는 여러 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넓적 다리마디, 종아리마디, 발목마디 등이 서로 관절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의 팔다리하고 비슷한 형태를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날개죠, 그죠? 날개는 기본적으로 두 쌍으로 앞날개는 가운데 가슴에서 뒷날개는 뒷가슴에서 나옵니다. 날개는 기본적으로 막질이나 나비처럼 비늘 조각을 가지거나 점차 단단해지면서 가죽질 또는 딱지 날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컬러풀하게 조금 더 이제 구분해서 그렸는데 여기에 더듬이고 머리, 그 다음에 가슴, 배 부분 되겠죠. 요거는 이제 풀무치 형태고, 자, 그 다음 이제 배가 나옵니다. 배는 외형적으로 단순한 마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배 마디는 기본적으로 11개의 마디로 구성되어 있고 종류에
따라서는 이제 축소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마디의 끝부분이 퇴화되거나 다른 기관, 생식기, 사등기, 꼬리털 등이 이제 외부 생식기관으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또는 곤충의 가슴, 가운데 가슴하고 뒷가슴, 요 가슴이죠, 그죠? 예.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 및 배 마디마다 양옆에 작은 구멍이 이렇게 나 있죠. 이렇게. 그것이 바로 숨구멍으로 공기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 속에서 있는 기관계란 호흡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기관계하고 그 다음 복부에는 소화기관, 순환계, 호흡계, 신경계, 내부 생식기관이 내장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아주 이제 메뚜기를 어린이가 봤을 때 멋지게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손구멍이 있죠, 그죠? 이렇게 해놨어요. 나는 큰 뒷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내 몸 길이 20, 30배 거리도 뛸 수 있다고 자랑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뼈가 된 곤충의 피부입니다. 곤충은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껍질이 좀 딱딱하죠. 통상적으로 딱딱한 것이 어떻게 해보면 뭐 인간으로 보면 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딱딱하니까. 그래서 이제 표현이 뼈가 된 곤충 피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은 몸 밖에 둘러싼 피부층을 체백이라고 합니다. 몸을 둘러싸고 몸속 내부 기관을 물리적으로 보호할 뿐 아니라 몸의 모양을 지탱해 주어서 외골격의 바깥뼈 대 역할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 같은 피부는 몸에서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보호벽 역할을 한다. 여름에 더울 때라든지 그럴 때는 보호벽 역할을 한다. 곤충의 몸은 견고한 체백으로 덮여 있다. 그 대부분은 경화된 딱딱해진 큐티클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체백은 몸의 형태를 유지하고 보호하며 체내로부터의 수분 증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곤충은 대부분의 근육이 체백 안쪽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외골격, 엑소스켈레톤, 스켈레톤이 뼈쪽이죠. 엑소는 바깥, 아웃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바깥쪽 뼈를 구성하는 외골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걸 더 상세히 이렇게 나타내 보면 체백이라고 하는 것은 큐티클층이 있고 진피, 기저막이 있어요. 여기 이제 맨 안쪽이 되겠죠. 큐티클은 외표피와 가장 바깥쪽이 있는 것을 외표피 그리고 원표피 이렇게 구분하는데 외표피는 가장 딱딱하니까 시멘트층, 그 다음 왁스층, 큐티클층, 큐티클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원표피는 이것도 바깥 안쪽 외원표피, 내원표피 이렇게 하고 진피는 일반 세포와 피부샘, 특수세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쪽에는 기저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소화계 편이 시작되겠습니다. 소화계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 곤충이 뭐 소화를 먹이를 먹었을 때 소화를 과연 어떻게 시키느냐, 사람하고 같느냐 시스템에 사람은 입으로 먹으면 이에서 저작 기능을 하죠. 일단 부수죠. 그래서 이제 침이 나오죠. 입 안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 이제 섭취가 되면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분을 또 분해하게 되죠. 그러면 단백질이 흡수되면 프로테아제가 나오죠. 그다음 지방을 흡수하면 리파아제라는 지방 분해 효소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어서 인간은 분해를 하고 소화를 시킵니다. 결국은 이제 입으로 흡수된 것들이 저작 기능을 통해서 잘게 부서지고 그 다음에 입안에서 나오는 침샘이나 이런 데서 아제라는 효소가 나오고 그 효소가 분해를 하면서 식도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 위로 가죠. 그럼 위에서 이제 압축 막 이렇게 막 연동운동을 하겠죠? 연동운동을 해서 이걸 더 이제 잘게 아주 그 파인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 소프트하게 죽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거기 위에는 또 pH 2 위산이 있다는 거죠. 그 위산이
그걸 녹이기도 하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은 또 죽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많이 병원균이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됐을 때는 얘가 감당을 못하죠. 감당을 못할 때는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다이알, 설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 설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름에 내가 물을 마셨다. 그죠? 물을 마시는데 하고 그냥 뚜껑을 닫아놨다. 그 다음 날도 가서 그 물을 마셨다. 내 경험상 10분 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정도로 그 속에는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 몸 속에서 내지를 못해요. 그 위산이 pH가 2라고 하더라도 많이 균이 분성해서 들어오는 이물질은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물들, 뭐 다른 곤충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곤충의 먹이로 주로 쓰는 것은 뭐냐면, 곤충들은 여기 이제 절지동물에 포함되는 애들은 거의 다 식물을 안 먹어요. 뭘 먹느냐? 주로 단백성 있는 그 하등 식물들을 다 먹어요. 웃기지 않나요? 식물을 먹으면 좋을 낀데. 그런데 특이하게 메뚜기라든지 여치라든지 대충 이런 애들은 뭘 먹느냐? 또 식물을 많이 먹어요. 식물을. 그래서 호주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 뭐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번씩 메뚜기 떼가 확 지나가면은 이 전체 밭 뭐 수십, 수백 헥타르를 싹 쓸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지동물 속에서도 그 하등한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대체적으로 번식력이 좋은 애들, 개체수가 많은 애들은 주로 식물성을 많이 먹어요. 그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잡식성인, 인간처럼 잡식성인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 그러면 소화기를 가만히 보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 동양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하체가 약간 좀 짧죠. 일명 소다리. 그 서양 사람들은 대체로 롱다리죠. 뭐 키도 크지만. 그런데 실제 우리 장의 길이를 봤을 때 우리 동양 사람들이 길어요. 서양 사람들이 장의 길이가 키에 비해서나 그대로 측정했을 때 짧아요.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고기를 먹었다고 가정하면, 육식을 지나치게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게 안에서 장 내에서 대장, 특히 대장이죠. 대장을 거치는 시간이 길다. 그럼 안에서 부패가 될 수가 있다. 유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거하고 동양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분명히 다르다. 그걸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양 사람하고 똑같이 고기 육식 위주로 하다가는 대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면역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대장에 있는 유용균이 어느 정도로 있느냐가 면역력의 80%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유익한 섬유질을 충분히 흡수해야 되는 게 우리 동양인의 패턴이다. 그러면 이 곤충들도 마찬가지다. 육식으로 하는 애들은 그 육식을 하는데 맞춰주고, 초식으로 하는 애들은 초식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서 이렇게 얘는 육식이고 초식 구분할 필요 없이 통상적으로 많이 먹는 쪽으로 사료를 만들어주면은 이것을 산업화하기에 유리하다, 이런 점입니다. 그러면 소화기는 개개의 셰프의 영양분을 운반해주는 첫 단계인데, 섭식 먹는 거죠, 저작 씹는 거죠, 그 다음 소화를 하죠, 그 다음에 혈, 림프로의 흡수 및 배출이 모두 소화기에서 일어난다 거죠. 곤충은 앞쪽의 입에서 뒤쪽의 항문에 이르는 소화관을 가지고 있다. 장은 한 세포층의 표피 세포로 되어 있으며
B세포성이 기저막이 이 세포층의 혈관 쪽에 위치한다 해서 소화기관은 전장, 중장, 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장은 입, 인두, 식도, 모의 주머니, 전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이는 밸브 역할을 하며 먹이를 분해하기도 한다. 그 다음 중장은 위명낭, 게스트릭 섹터, 그 다음에 위, 벤트리큘러스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중장과 부장 사이에 말피소기관, 말피기한 튜블이 있다는 거고, 중장에서 녹말, 단백질, 지질을 분해합니다. 중장에서 분해하는 게 녹말, 단백질, 지질입니다. 교소에 대응해 중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키틴질, 막을 계속 분비합니다. 그 다음 말피소기관은 오폐물을 배설하는 기관이다. 부장은 유문, 창자, 직장, 항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곤충의 외부적 형태다 하는 것입니다.